빠른 시일 내에 습진 연고를 바르면은 또 금방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연고를 바를 때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바르면은 다시 증상이 생긴다든지 재발한다든지 연고를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 발생했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피부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타구니에 어떤 가려움증, 피부 질환이 생기면 금방 보여주고 진료를 받기에는 좀 꺼려지는 부위다 보니 이제 검색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일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 생겨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위가 좀 얘기를 여쭤보면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허벅지 안쪽, 이제 살길이 마찰되는 그 부위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그 팬티 라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식기 쪽을,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음낭,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외음부 쪽을 가려워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팬티 라인을 따라서 피부에 붉은기와 가려움증, 각질, 진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피부 질환은 바로 사타구니 백선증입니다. 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타구니 백선, 즉 완선은 곰팡이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또한 항진균제 치료가 필수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의 형태인 항진균제 크림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완화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진단만 정확히 이루어지고 치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1, 2주 내에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땀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빠르게 땀을 씻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교복을 입으면서도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하면서 발에 있는 무종균이 좀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서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찌게 되다 보니 살길이 이렇게 겹쳐져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이 많이 찼을 때, 또 한 가지가 스타킹이나 레깅스처럼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조이는 옷을 자주 입었을 때 이런 사타구니 백선증, 완선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소에 이런 환경에 노출될 일이 있었고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 또한 이 팬티 라인, 그 주위를 따라서 나타난다면 백선증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습진 증상과 그 육안으로만 봤을 때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기에 항진균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1, 2주 내에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임의로 스테로이드 연고, 습진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나중에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서 진물이 더 많이 나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사타구니에서만 시작했는데 엉덩이나 허리, 그 다음에 아랫배 쪽까지도 증상이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같이 이제 속옷 때문에도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한 부위에도 증상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벅지 안쪽이나 외음부, 고환 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사실 곰팡이균 감염, 즉 백선에 의한 증상일 확률은 좀 적습니다. 이보다는 습진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진과 백선, 이 두 가지 피부 질환을 일반인의 이렇게 육안으로만 봤을 때에는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가 보여주고 진료를 받기 꺼려진다고 하더라도 일찍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허벅지 안쪽이나 생식기 부위 쪽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땐 습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최근에 좀 마찰이 많을 만한 활동이 많았다든지 허벅지 길이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목과의 마찰이 좀 많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속옷이나 옷을 새로 구입
구입해서 입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생긴 것 같다, 아니면 뭐 생리대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좀 그 이후로 생긴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습진 연고를 바르면은 또 금방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연고를 바를 때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바르면은 다시 증상이 생긴다든지 재발한다든지 연고를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가장 흔하게는 아토피나 습진 증상으로 인해서 가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습진 증상이 유독 이 부위에 심한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습진 증상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 습진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신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그리고 옷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습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외음부나 코 안쪽, 허벅지 안쪽으로 습한 느낌을 잘 받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허벅지 안쪽, 생식기 주변으로 습해지는 이유는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 분비물, 냉 이런 것들이 피곤해서 조금 는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뇨감이 조금 생기거나 소변을 볼 때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보려면 좀 더 힘을 많이 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외음부 쪽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습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고 신체 전반적으로 균형이 틀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타구니 가려움증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부위가 부위인지라 정말 처음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을 꺼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증상은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일찌감치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